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 방송을 못했는데요. 며칠 동안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래소 로빈후드가 에이다, 솔라나 등을 6월 27일부터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급락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리플의 경우는 65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680원 가까이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 한 주는 리플의 변동성의 절정을 보여주는 구간이었습니다. SEC발 공격이 3차례나 있었는데요. 한때 리플이 720원까지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좋았었지만 바이낸스 제소 이슈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려는 리플 가격을 코인베이스 제소 이슈로 또 한 번 급락이 되었고요. 이후에 다시 살아나려는 리플 XRP를 로빈후드 상장 폐지 이슈를 일으키면서 리플을 한때 장중 641원까지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리플 특유의 탄탄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반등에 성공해서 오늘 새벽에는 한때 699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변동성이 많았던 한 주 여러분께서 잘 이겨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장 내일 CPI 발표부터 시작을 해서 힘먼 문서 대중 공개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이슈가 2개나 걸려있는 이번 주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리플의 호재로 작용해서 지난주 리플이 겪었던 일보 후퇴를 이보 전진으로 전화위복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로빈후드 이슈를 잠깐 살펴보면 로빈후드는 온라인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이고요.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주식 거래소를 시작으로 해서 가상화폐 영역까지 넓힌 케이스로 FTX가 파산하기 전에 로빈후드 인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거래소를 메인으로 움직이는 만큼 SEC의 제재에 대해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에이다와 솔라나를 상장 폐지하겠다고 결정을 보인 것은 SEC와 갈등보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빠르게 상장 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지 당사자 말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일단은 로빈후드는 크고 작은 이슈로 인해서 최근까지도 어마어마한 벌금으로 규제기관과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리스크를 안을 만큼 자금력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주식 거래소를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EC와의 암묵적인 관계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X가 연말부터 다시 재개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FTX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통 투자 기관으로의 인수 합병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시나리오상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로빈후드가 SEC가 미등록 증권으로 이슈를 제기한 코인들을 상장 폐지했다고 해서 다른 거래소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인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는데요. 이번 로빈후드의 상장 폐지는 로빈후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적 그리고 특수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미등록 증권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SEC가 사전 설명 없이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현재까지는 거의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작업 증명이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정작 규제 기관은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330만 달러 이상의 XRP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 수가 473개로 늘어나는 등 XRP 거래 주소 수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XRP의 공정한 시장 가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XRP 1000개를 보유하면 350만 달러를 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해당 연구가 2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지난해 말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출범이 되었는데, 위원회에서는 XRP의 시장 가치를 검증하기 위해서 6가지 모델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리플 XRP는 3,500달러부터 22,000달러 사이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 해당 가치는 SEC 소송이나 다른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 XRP 시장 가격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빈후드의 에이다가 상장 폐지될 예정으로 발표가 되면서 오랜 시간 XRP 커뮤니티와 갈등을 가져왔던 카르다노 설립자 찰스 호스킨슨과 XRP 커뮤니티 사이의 관계가 좀 더 말랑말랑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SEC로부터 공격의 대상 중 하나가 되어서 그런지 역지사지의 상황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짐으로 인한 것인지 몰라도 찰스 호스킨슨은 XRP와 평화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현했고요. 이에 대해서 XRP 커뮤니티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홍콩의 입법회 의원이 코인베이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을 포함해서 홍콩 내 암호화폐 영업소 설립 초청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미국에서 힘들다면 홍콩 시장이 열려 있으니 홍콩으로 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홍콩도 좋지만 미국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산더미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홍콩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 CPI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현재 동기 대비 예측치는 발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전월 대비 예측치가 우선적으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 대비해서 0.3% 상승으로 보이고요. 전달 데이터가 0.4%가 나왔으니 예측치만 보았을 때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원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전달 대비해서 0.4% 상승에 대한 예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예측치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지수가 크게 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우선 전달 대비 예측치들이 5월에 발표된 4월 CPI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동기 대비 예측치도 매우 보수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측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인지 혹은 노동시장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실제로 떨어지는 것이 매우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일단 데이터는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캐나다와 호주가 금리를 중단했다가 다시 금리를 인상한 만큼 미국이 6월을 잠시 데이터 점검으로 쉬어가는 한 달로 여길지 혹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중단의 방향으로 갈지는 결국에는 동일에 발표되는 CPI 수치가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그 근거를 이야기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